이번에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킹달러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환율 시장과 관련된 문제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연구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환율이 지금 일각에서는 막 1,900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네, 뭐 그렇죠. 1,700원, 1,900원 간다. 또 약간 우스갯소리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만난다. 2,000선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여러 처방책들이 나오곤 있어요. 뭐 네. 영국을 필두로 나오긴 했지만 어제는 좀 하루는 좀 희석되긴 했지만 일시적인 안정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300bp 금리 인상할 때마다 겪어온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300bp에 대한 그런 이 역풍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쪽의 BOE 거는 보면요, 사실 오늘 현재로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매각한다 그랬다가 매입하고 뭐 등등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매입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역마진콜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근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연준도 조그만 이상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으면 피벗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루 정도의 랠리가 지금 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각국의 뭐 정책 당국에서 하는 처방책들은 다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행했던 정책은 결론적으로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네, 똑같다. 그래서 하루치의 그런 어떤 소동으로 끝났는데 결국은 지금 뭐 정책 당국에서 갖고 있는 이 기준점은 이거 경기 방어해야 돼, 침체 이걸 방어해야 돼, 아니야 물가 안정 가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각국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달러 슈퍼 이 강달러에 지금 미국의 긴축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가 미국의 마이웨이가 지금 끝나는 그런 시점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 뭐 내리니 올리니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나온 그런 이 점도표에 의해서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니까 상수로 놓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네. 미국인들이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아, 자기들이 예. 거기서 달라니까. 다 싸져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네, 보니까 공항이 부쩍부쩍 거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물론 오늘 떨어졌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많이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제가 지지난주 기준으로 보니까 신흥국 한 24개국 대상으로 가장 평가절하가 된 순위별로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제일 꼴찌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원래 아르헨티나 전달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다음이었는데 그나마 조금은 올라가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꼴찌에서 네 번째 정도의 순위가 지금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좀 사실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거 사실 긴축에 대한 강도보다는 지금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도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 영국에 대한 또 이슈를 또 말씀해 드리면서 또 그 달러 파운드가 또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이 사실은 세계 최대의 해외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 이번 주 초반인가요? 뱅크 오브 재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또 개입을 또 선언했었고 24년 만에 네. 개입이 그래서 들어갔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에 또 헤드라인 자체가 언론사들이 좀 자극적으로 외환위기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IMF 올 것이냐 이런 좀 의견이 있는데 또 이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2의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느냐. 그런 타이틀이
블룸버그인가? 그 나오더라고요. 예. 나오면서 한국 얘기를 꼭 했어요. 예. 한국하고 뭐 필리핀하고 뭐 지금 집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시아의 이 경제에 아주 주축이 되고 있는 중국 위엔화와 일본 엔화가 지금 이 약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빠진다는 거죠. 자,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구로다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엔이 환율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빠진다는 거죠. 외국 자본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본 당국에서는 지금 가 있고요. 지금 근데 중국도 지금 뭐 사실은 10월 16일 날 이제 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방어 조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포7에는 그러니까 7위안. 7위안을 했는데 이거는 시진핑의 아주 역작이에요. 위엔화를 국제화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깨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거를 지금 용인해서 7.5위안까지 지금 내놓는 거를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정책 당국에서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꺾을 수는 없다. 따라서 당분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쫓아가는 듯한 행보를 해야 된다. 거기에 유턴 맞는 거는 이제 한국이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장도 그렇고 유동성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유동성이 좋고 그래도 활발하게 반응하는 데가 한국 시장이란 한국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 지금 뭐 뺀이 많이 들어가니 많이가 지금 굉장히 하면서 변동성이 유탄을 맞은 한국 시장의 어떤 큰 특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하여튼 뭐 이 포장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일본도 환율 방어에는 조금 뭐 역부족인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 아시겠지만 지금 뭐 외환준비금 비율 상향을 0%에서 20%까지 올려서 지금 그다음에 뭐 당국에서 주의사항이 나왔어요. 한 방향으로 뭐 해지를 하거나 뭐 비축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는 뭐 물론 중국은 이제 자기네 정치적 이벤트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달러를 막기에는 양국이 다 역부족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무역에서 적자 나는 나라들은 지금 좀 조심해라. 그게 블룸버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사실 8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환율 올라가는 거하고 뒤에 환율 올라가는 게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앞에는 미국의 뭐 굉장한 긴축 스탠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8월 16일 이후에는 80% 이상이 뭐 때문에 가냐면요. 예. 중국이 지금 뭐 경제 뭐 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우리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 때문에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사실 상한선, 환율의 상한선은 지금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역 수지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거의 그렇죠.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후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WTI가 지금은 뭐 90달러 밑으로 내려온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데이터들은 좀 험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한 10월, 11월 넘어가서부터는 무역 수지가 조금은 완만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유럽에서의 에너지난이 네. 풀리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뭐 가스도 같이 써야 되고 뭐 이 화석연료도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조금 우리가 편안한 구간으로 갔습니다만 또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의 지금 유전들을 이제 강타를 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겨울로 가면서 유가가 올라갈 확률이 지금 더 높은 유가 상승이 상황이기 더 된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당국에서는 이 실효 환율로 따지면 뭐 괜찮다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는 오고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요? 1997년대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강경식 그 부총리가 우리나라 펀더멘탈 좋습니다 그러고 외환위기였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부총리가 나와갖고 이 환율 이거 걱정 없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등골이 오싹하고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퀘스천 마크를 좀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요.
원달러 환율, 뭐 전 세계가 이제 다들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인데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안정화의 시기나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1,400원대, 1,500원대 이제 이 환율에 녹아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네. 미국에 지금 뭐 가파른 긴축 경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4%가 4.5%가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피봇을 언제 하느냐. 요번에 영국에서 이런 뭐 소동이 났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요. 이러면 미국도 연말에 피봇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그 폭이 아니라 시기가 얼만큼 시기가 늘어지느냐를 중요하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녹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 침체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가 지금 1,400원에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형으로 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지금 세 개가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기업의 실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것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풀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역 수지 적자는 오롯이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와야 되고요. 사실 이제 뭐 1997년도 뭐 이럴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막 외환위기 났을 때 뭐 했습니까? 금모으기 했잖아요. 금모으기를 근데 지금은 다른 현상이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곳으로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한 곳으로 이걸 모으는 게 사실 정부의 실력인데 지금 그런 어떤 뭐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면서 참 등골이 오싹한 아직 우리 괜찮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뉴스 하나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전에 이제 전 정권의 기재부 차관 김용곤 차관 네. 전 차관 이분께서 달러의 강세가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지금 내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감을 좀 표시했는데 기업들도 환을 이게 수출하면 환을 갖고 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바로 그렇죠. 매도하면서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데 지금 갖고 다 있는다고 갖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지금 해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뭐 외환을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는 방향 여러 가지로 지금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딱 나오면 시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한국이 더 급해졌구나. 이거 심리에 대한 지금 싸움에서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출발점은요. 한 번은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줘야 보여줘야죠.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옛날에는 뭐 사실 밀어내기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3분기가 아주 좋은 뭐 최성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뒤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 이런 걸로 하면서 관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그런 정부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 그러면 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상단도 좀 열렸지만은 좀 우려하시는 게 약간 이제 고착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를 좀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네. 조금 직접적으로 좀 직구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고환율이 고착화됐을 때 수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시장이 워낙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깨져버리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계속 만약에 고착화됐을 때 과연 주식 시장에서는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지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시기의 차이지만 고환율은 결국은 네. 이거는 뭐 독이 든 성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뭐 고환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그 앞분기에 재고들이 달러로 들어와서 이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강달러에 고착하는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주식 시장을
달인 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수의 달인이요? 영역이다 뭐. 네? 이렇게. 달인. 달인. 달인? 예. 그러니까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이 달인. 달인 주식장이라 그러는데 달인의 뭐 시대.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개미 서학 개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달인. 이 달인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 달인이 돼야 되네요. 달인이 그 얘기예요. 달인이 되려면 우리가 만 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 시간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사실 서학 개미들은 어저께 이제 뭐 가볍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손해를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익, 예. 네. 근데 이제 달인이 되려 그러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렵죠. 만 시간 하면 사실 24시간으로 하면은 415일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건 하루에 3시간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럼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10년에서 그래서 20년 걸리는 자, 달인이 되는 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식의 달인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제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딴 거보다는 그다음에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또 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장도 겪어보셔야 그렇죠.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장에서 지금 가장 달인이 아니신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장을 떠나세요. 이제 뭐 귀찮아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인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장을 한번 떠나시면 복귀하는데 4년 걸리십니다. 4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뭐 장도 왔다 가고 그러지만 이제 너미일이 돼버리면은 주식에서의 어떤 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을 놓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이라도 뭐 현금 보유해라 뭐 많은 얘기를 드리지만 기본은 뭐냐면 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달인이 되는 첩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세장을 견뎌내고 그 시간을 스터디에서 원인과 이 결과에 대한 시간의 경험을 추적해놔야 달인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